그 오늘 이제 영장 심사 결과가 새벽에 나온 것 같은데 김건희 씨 측에 이제 고가의 그림을 선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이 됐는데 서울중앙지법의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구속되지 않을까요? 예. 구속됐어요. 네. 됐죠. 됐어요. 요즘 정신이 너무 이렇게 좀 관세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 시차 부족. 요즘 구속 되냐 마냐 했던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싹 다 구속됐어요 지금 최근. 그러니까 이게 김상민 검사가 최근에 이제 머리를 굉장히 이제 잘 썼는데 이게 지금 특검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뇌물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평소에 내가 이 줄리삭 뭐 이런 정보 보고를 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예전부터. 예,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뇌물죄를 지금 빠져나기 위해 형량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구속을 피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죄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한 그림도 그렇고 구속은 뭐 당연한 것 같고 저는 뇌물죄를 다시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명을 바꿔가지고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국면에서 사실은 이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그 사인 김상민이기 이전에 이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검사 신분이었습니다. 그 신분에 놀라는 것이고 어제 이제 MBC 보도에 따르면은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값을 어디서 났냐? 이 취재 결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림을 샀다라는 주변인의 진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진술을 누가 했냐? 지금 법인 차량을 선거 기간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제공을 해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이익을 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검사로서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심각하지만은 이 검사라는 사람들이 원래는 범죄자들을 잡으라고 권한을 주고 월급을 주는데 이거는 무슨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유착의 유착. 아예 한 몸. 그러면서 돈 받아 먹는. 아니 세상에 이런 부정부패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무슨 인허가권 가지고 장사를 해도 문제지만은 범죄자를 잡으라고 준 그 직책과 직위를 이용해서 권한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아 먹는다. 그래서 이게 검사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윤석열하고도 그 기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뭐 근무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되고 이런 사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전문적으로 이건 그냥 김건희 쪽 라인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김건희의 범죄 패밀리의 일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주 네. 핵심 일원.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 우리 김상민이 공천 줘야 돼라고 하면서 2024년도에 총선 때 그거 가지고 밀어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김영선이 막 빠지니 뭐니 하면서 그 7부 사이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김상민이 공천 안 되니까 국정원 법률특보로 또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이상한 짓들 또 많이 한 겁니다. 김상민이가 뭐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 뭐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할만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한 게 뭐 그림에 대한 진위 여부나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억 원 이상 그 뇌물을 받으면은 이게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매우 중하죠. 네. 햇빛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뇌물의 액수도 한번 얼마만큼 받아 먹었는지도 규명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김상민이가 그 돈을 가지고 김건희 쪽에 또 상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것도 하나의 뇌물 범죄고 또 뇌물을 공여한 문제도 충분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매각 매직, 자리를 사고 판 거 아니냐 이 의혹에 있어서 김상민을 파고 들어가면 김건희의 범죄 혐의까지도 줄줄이 고구마로 나오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스폰서 검사라는 그 화두가 좀 많이 올랐던 적이 벤츠 있잖아요. 검사도 있었어요, 옛날에. 검사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주변의 사업가들이라든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불법하게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문제들이 불거졌었는데 그런 과거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행각을 보면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정황들이 있는 건데 심지어 이런 대납을 한 측이 누군지를 봤더니 이게 봉지욱 기자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은 코인 왕으로 불리는 세력들로부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기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수백억 편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력들로부터 이런 금전적인 조력을 받는다는 그 서사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검찰과 관련해서 예전에 스폰서 검사가 문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검사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영화는 이제
그 부당거래. 그렇죠. 어? 제가 센터를 까드려야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 막 이러면서 건설업자 막 뇌물 받고 막 이런 거. 근데 솔직히 근래에는 저는 이거 많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 저도 그랬어요. 네. 네. 이게 사실 분위기가 좀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검찰도 진짜 옛날만큼 대놓고 해먹기 어려운 약간 분위기가 그래요. 김상민이 뭔데? 와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거를 해? 이거를 근데 제대로 이제나 밝혀지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감찰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그 이게 뭔가 이건 권력의 뒷배가 이게 이런 검사가 그렇게 요즘에 흔하지 않아요 진짜로 옛날 같지 않아서 근데 이거는 진짜 뒷배를 너무 믿었구나. 아니 이렇게 어. 뒷배가 있는 분이니까 현직 부장검사 시절에 2023년 9월에 그 창원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문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현직 검사가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현직 검사가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에 휩싸여도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이건 아예 그냥 법복을 입고 검사들도 법복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냥 정치질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처럼. 그러니까 그 심각성이 매우 짙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김건희라고 하는 이 권력의 사유와의 정점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김건희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죠. 이거 엄단해야죠. 이거 특가법을 적용해도 10번, 100번 적용시켜야 돼요. 정말 심각하고 저는 이 김상민이라는 검사에 대해서 왜 첩보가 없었겠습니까? 공수처는 뭐 했으며 그 당시에 왜 대검 감찰부는 뭐 그렇지. 합니까? 다 정보가 있죠. 근데 그게 다 묻혀졌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김상민 건들면 안 돼. 뒤에 김건희가 있어. 이런 걸 다 알면서 봐준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김상민 검사의 간땡이가 붙는 게 아니라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다시 간을 넣어줘야죠. 배 안에. 저는 그리고 다시 넣어줘야죠. 아니, 징역을 세게 때리면 들어갑니다. 저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검사 김상민을 가만히 놔둬서 만약에 국회의원 됐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권성동 같은 사람 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아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그러네. 구조가 너무 비슷하고 검사로서 지위를 활용하다가 결국 그런 의탁 사업가들의 의탁에가 정치를 하게 되고 권력의 뒷배를 얻고 실세 의원이 돼가지고 종착역이라는 게 결국은 권성동 의원 보면은 남의 돈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성동 의원이 이제 돈을 밝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지역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권에 좀 정당이 유리한 데다 보니까 이제 다선 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상민도 마찬가지 여기 의창, 예, 창원 좋은 의창 지역구죠. 네. 좋은 지역구니까 여기에서 다선 의원이 됐고 권성동이 했듯이 수사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그쪽하고 유착 관계 만들고 그리고 돈 받고 뭐 이럴 가능성이 이 앞단만 봐도 매우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사람들 많다 진짜. 아니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좀 화가 나는 지점이 어제 이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취재진을 만나가지고 한 얘기인데 결국은 검찰이라는 진영 안에서 본인 일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성적 사고라는 게 과거에 자기 했던 직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자기가 씁니다. 그러면서 구속이라는 제도가 본질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분이 무슨 수사를 한 분이죠? 조국 일가 수사를 한 분인데 수사권 남용을 자기 법대에 설 때는 입에서 올리는 걸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뻔뻔하다, 뭐 양심이 없다라는 말로도 좀 표현이 부족하리만큼 결국에는 내로남불의 전형이잖아요. 자기들이 수사할 때는 그게 확증 편향이 아닌 거고 정당한 거고 정당한 의심이고 본인이 수사 받을 때는 특검이 정치 수사고 확증 편향이고 본인에 대한 탄압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윤석열이가 빤스만 입고 그 바닥에 들어 눕는 거랑 똑같은 세계관이에요. 똑같은 논리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참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가지고 일일이 반박하면 그게 힘이 빠져요. 왜? 너무 당연한 얘기를 궤변을 갖다가 늘어놓으니까 궤변을 바로잡아주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검이 김상민 검사 또 이제 줄줄이 더 들어갈 사람들 많아요. 똑같이 궤변들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해서 그냥 처벌해서 끝내버려야지 이거 전 일일이 상대해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궤변도 무슨 마치 만나서 짜나봐요 자기들끼리. 거의 똑같아 알고리즘이. 뭐 종교 탄압, 뭐 사법부 독립, 뭐 맨날 자기들 무슨 뭐 정당의 자율권 아예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위법한 거 다 있거든요.
지금 증거가 차고도 넘치게 나오고 있는데 수사 자체를 방해하고 막겠다. 특히나 수사 업무에 평생을 본인이 종사해 왔다면 더더욱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김상민이 어쨌든 총선에 나가려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정면 돌파다라는 마음으로 어차피 들어가는 거 다음 총선 노리고 이미지라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탄압 프레임으로. 그래서 이런 메시지 내는 걸 수도 있지 다음 않아요? 총선 못 나갈 것 같아요. 아마도 나가기 이제 힘들 것 같아. 옥고를 오래 치르실 가능성이 높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본인 생각으로. 본인 생각은 그런데. 예. 결국은 김상민 같은 사람 때문에 오늘의 검찰 개혁이라는 게 있는 거고 실제로 오늘 그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고 곧 있으면 본회의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뭐 통과돼야죠. 음. 네,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분처럼 갑자기 아니 뭐 당연한 되게 이상하게 조성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과제가 많이 남았으니까 어깨에 지금 무게감이 전 느껴졌어요 우리 대표님 되면서 아니, 당연히 또 그러니까요. 진행될 네. 수순이니까. 갈 길이 머니까 네. 앞으로 이제